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한 어떤 간단한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제 처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선물과 옵션을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물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선물 지수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예를 들어서 90이다. 오늘 90포인트가 현재 방송하고 있는 오늘이 이제 90포인트가 붕괴돼서 89. 얼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의 선물 지수를 우리가 90으로 가정을 합니다. 오늘의 선물 지수를 저희들이 89.5로 가정을 합니다. 89.5. 지금 현재 이 강좌를 하고 있는 날이 2002년 2월 7일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2002년 2월 7일 목요일에 선물 지수를 여러분이 이제 HTS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HTS 상단에 주가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이런 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물 지수가 나올 것입니다. 이때 선물 지수가 89.5다. 그러면 오늘 현재 투자자분이 선물 투자를 하고 싶다. 시청자분이 선물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현재 시점을 잘 재단을 해보니까, 우리 주식시장을 기술적으로 재단해보니까 2002년 2월 7일 날, 이날 우리가 주가지수가 현재 대충 이러한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아마 파동이 대충 어떤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내가 나름대로 추세선을 이렇게 꺼보니까 오늘 보니까 연봉으로 현재 이 추세들을 하향 돌파를 했고, 주가지수가 혹은 선물지수가 하향 돌파를 했고, 윗꼬리가 이 추세대 상단에 이미 저항받고 있더라. 여기서 저항받고 있더라. 그래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연봉을 내렸으니, 그것도 전날 양봉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를 실패하고 연봉으로 장악하면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이 추세대를 실패를 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금요일 날 이것이 다행히 이제 옵션 만기가 겹쳐 있으니까 어떤 옵션 전략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2위로 점프를 해서 출발을 해서, 주가가 2위에서 출발을 해서 양봉을 만들어 주거나 최소한 높게 출발해서 음봉으로라도 이 추세대 위로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혹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붙어서라도 3일 정도, 4일 정도 안에서 추세 이탈을, 추가 이탈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종목은 주가지수는 이어서 반등이 실패해서 이렇게 갈 확률이 내가 보기에는 높아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주식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물량을 줄일 것인가 밖에 없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오늘이 이제 요 시점이니까 내일 만약에 개발하 간다면 이거 어떡할 것이냐? 제 고민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 설을 세고 난 다음 날이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일단 그날이 만기일이니까 이날 분명히 그날은 우리가 선물 옵션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날 뭔가가 시장의 흐름이 있어서 복귀시켜줄 가능성이 들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만기를 프로그램 매도로 맞아서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기서 빨리 틀고 나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만기일점에 되돌려줄 것을 생각해서 그때 팔 것인가? 이것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물 투자자는 89.5인데 의사결정 과정이 여기에서 내가 전날 이런 봉이 실패를 하고 추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오늘 일본 기준으로 이러한 모습을 만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설령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내일부터는 주가가 하락하는 쪽으로 일단 마인드를 가져가는데, 이 목표치는 어디로 가느냐? 즉, 내가 볼 때는 1, 2, 3, 4파동에 5파동이니까 최소한 4파동의 어떤 바닥, 이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나는 어떤 이전 지점에, 어떤 시점에 이쯤에서 어디가 지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선물을 매도해서 여기에서 이익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현재 89.5, 현재 여기가 89.5인데 이 89.5에 내일 나는 선물을 매도한다. 이거 매도를 하면 분명히 선물 지수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도 아니고 LG전자 주식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냥 종이상의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선물 지수라는 것은 현물에 대한 어떤 종이 권리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 정서를 사고 파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선물 지수라는 것은 이것들을 평균한 수치 노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팔려고 들면 누군가 이 수치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현물이 있는 종이 쪽지 같으면 파는 사람이 없어도 살려는 사람만 많으면 호가만 기세만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선물만은 절대적으로 내가 팔려고 하면 이 89.5에서 여기서 반등하리라고 생각하고 매수해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매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89.5를 매도를 걸면 누군가 반대쪽에서 이 89.5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올 것이다. 이 매수한 사람과 내가 89.5에서 매도한 사람이 서로 부딪혀서 거래가 체결이 되는데 나는 이때 89.5 매도를 체결을 시켰을 경우에 주가가 만약에 내 예상대로 여기 이렇게 떨어져서 주가가 85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나는 여기서 89.5에 매도를 해서 주가가 85에 만약에 선물 지수가 85에 오면 약 4.5포인트 정도의 수익을 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나는 이 폭인 4.5포인트의 수익이 나는 발생을 했는데 현물 투자자라면 이 기간 동안에는 손실을 줄일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데 선물 투자자는 이 4.5포인트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89.5포인트에서 요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89.5포인트에 매도를 했는데 짜리 현재 선물 지수를 매도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의외로 내일 바로 점프해서 바로 갭 상승으로서 돌파해서 95포인트까지 92포인트까지 올라버렸다. 그러면 현재 89.5인데 89.5포인트를 나는 매도를 했는데 지수가 92까지 올라가 버리면 92-89.5는 2.5포인트 정도의 나는 손실이 발생했다. 나는 매도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92가 되어버리면 여기 해당하는 2.5만큼은 이 선물을 매수한 사람한테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줘야 되고 내가 선물을 매도했을 때 만약에 89.5를 매도를 했는데 이것이 85가 돼서 4.5포인트를 수익이 났으면 이 4.5포인트는 이 선물을 매수했던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나한테 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물의 일일 결산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물은 자 복잡한 얘기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현물 기준으로 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해서 나는 5년, 10년, 100년 들고 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미래에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야기가 되지만 선물은 이거는 안 됩니다. 무조건 3개월 만기일이 되면 무조건 결제를 해야 되고 만기일 되기 전에라도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또 왜 그러냐면 선물은 일일정산 제도를 택하기 때문에 이 매수자의 주머니에서 수익이 난 사람에게 꺼내서 돈을 매일매일 주고 내가 혹시 실패하면은 내가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돈을 매일매일 주다 보니까 며칠간 내가 거꾸로 가버리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서 선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점검을 납부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마진콜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즉 선물은 현물과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선물은 선물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만기일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즉 현물은 만기일이라는 것이 없고 선물은 만기일이 있는데 이유는 현물은 실제 물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만내기를 내가 사서 평생 들고 가겠다는 사람은 들고 가도 되는데 주식 한 주를 사서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 나는 자손만 내 물려주겠다는 사람이 들고 가도 좋은데 이 선물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현물들을 나눠서 나누기 평균한 그 숫자 이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하나의 숫자일 뿐이니까
나는 이 숫자를 들고 가겠다 그래 버리면 이야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이 숫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물 시장은 사는 사람만 있고 파는 사람 없어도 사서 들고 가면 되지만, 선물 시장은 반드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1대1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것을 일정 시점에서 잘라서 이 선물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이 시점에서 제로대로 정산을 하고, 자, 포지션을 잘못 잡은 사람이 잘 잡은 사람에게 돈을 줘라. 끝내자. 또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단위를 잘라놨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은 매년 3, 6, 9, 12월에 선물 만기월을 두는데, 그래서 매년 3, 6, 9, 12월에는 선물을 무조건 정산해라. 그것도 3, 6, 9, 12월에 두 번째 목요일 날, 즉 두 번째 목요일에 이것을 정산해라. 그래서 3월 두째 목요일이 아니고 3월에서 돌아오는 목요일이라고 생긴 것이 두 번째 되는 날, 즉 3월 두 번째 목요일, 6월 두 번째 목요일, 9월 두 번째 목요일,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은 무조건 정산을 해야 되고, 현재 지금 2월이니까 현재 2월에 매매되고 있는 선물은 3월에 무조건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선물은 현재 3월에 정산이 되는 것과 6월에 정산이 되는 것, 9월에 정산이 되는 것이 동시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3월 달에 거래가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이것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데, 이것은 스프레드 거래 이외에는 의미가 없는데, 이 3월 달에 거래되는 것을 건월물, 그 다음에 6월 달에 것을 이골물,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그 해당의 건월물이니까, 현재 우리가 만약에 1월 2일 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선물 만기일은 건월물은 3월 두 번째 목요일이 되고, 2월 28일 날 거래를 하고 있어도 3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 되는데, 옵션의 경우에는 이따가 내용은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옵션 만기일은 이것과 달리 3, 6, 9, 10일이 아닌 매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옵션은 매월 만기일을 두 번째 목요일 날 둡니다. 그러면 옵션이 매월 만기일을 두니까 세 번째와 6월달과 9월달과 12월달은 어떻게 되느냐? 옵션과 선물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더블 위칭 데이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가 되는 옵션과 3, 6, 9, 12월에 만기가 되는 옵션이, 선물이 동시에 마주치는 이 3, 6, 9, 12 이것이 더블 위칭 데이인데, 이제는 개별 주식 옵션까지 붙었으니까 트리플 위칭 데이가 우리가 3, 6, 9, 12의 두 번째 목요일 날은 항상 이렇게 만기일이 도래를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선물은 제때제때 정산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만기일 날 정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만기일 날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90포인트에서 선물지수 90포인트에서 한 계약을 매수를 했는데, 자, 선물 매수는 무슨 돈을 하느냐?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가 제가 크다 그랬습니다. 현물에 대비해서. 즉, 선물 한 계약은 50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선물 1포인트는, 선물 한 포인트는 우리가 50만원이라고 약속을 정했습니다. 한 포인트 50만원이면, 자, 현재 선물지수 90포인트짜리를 내가 한 계약을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한 포인트에 50만원짜리가 90포인트니까 5945 현재 선물 가격은 한 계약이 4,500만원짜리입니다. 즉, 선물 지수가 낮을 때는 선물 값이 사고, 선물 지수가 높을 때는 선물 한 계약에 돈이 비싼 것입니다. 즉, 만약에 선물 지수가 100포인트라면 이 선물 한 계약의 값은 얼마냐? 100 곱하기 50만원은 선물 한 계약의 값은, 이때는 선물을 한 계약 사기 위해서는 5천만원을 지불해야 되고, 만약에 선물 지수가 200포인트라면 우리는 선물 한 계약을 사기 위해서는 1억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물 지수가 90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선물 90.0포인트, 선물 지수 90포인트를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다. 정확하게 오늘 기준으로 쳐서 만약에 89.5라고 가정하고
89.5포인트짜리 선물이 현재 선물 지수인데 나는 더 내릴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선물을 매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89.5 곱하기 50만원의 돈이 매도하는데 필요하고 이 돈은 25, 8, 5, 40에서 약 4,75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4,250만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을 90포인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포인트에 50만원이니까 선물은 이 90포인트에 해당하는 선물 한 계약을 살려면 50만원, 포인트당 50만원이니까 5, 9, 45, 4,500만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선물 10개만 사면 4억 5천만원이냐? 그러면 이게 무슨 선물 해가지고 벌면 얼마 벌 거라고 선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선물은 현물과 달리 증거금은 15% 즉 0.15만 있으면 이 선물을 한 계약을 인수를 할 수가 있다. 즉 선물은 15%의 비용만 지불을 하면 한 계약을 사고 팔 수가 있다. 이유는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원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만원 중에 15%인 15만원만 지불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자 비용을 감안하거나 모든 것을 감안해도 이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15만원만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여러 주 가지고 있다가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 20%만 폭락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돈을 지불 안 하려고 될 것이다. 현물은 물건 살 때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최대 외상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미수 이틀 거래 정도 그것도 뭐 최대 현금의 한 2배 정도만 가능하다. 그런데 선물의 경우에는 15%의 자금만 있으면 선물 한 계약을 인수할 수가 있다. 이유는 선물 상한가가 하루에 10%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은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숫자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의 약속으로 돈만 오고 가면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한 계약 인수하는데 90은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물 지수가 지금 현재 선물 지수가 1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고 나는 100포인트에 해당하는 지수를 한 계약을 사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한 계약은 50만원이니까 실제로 이게 5천만원인데 실제로 이것을 사는 데는 15%의 자금만 하면 가능하다. 즉 곱하기 0.15는 750만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 5천만원짜리 한 계약, 즉 100포인트에 해당하는 선물 한 계약을 사고 파는데도 750만원만 하면 나는 선물 한 계약을 사고 팔 수가 있다. 7,500만원이면 100포인트짜리 선물을 10계약을 사고 팔 수가 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넣는다면, 즉 7,500만원이 내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거래할 수 있느냐 하면 무려 5억에 해당하는 선물을 사고 팔고 하는 매매를 할 수 있으니 이 레버리지 효과는, 이 지렛대 효과는 미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이고, 따라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잘못 사거나 잘못 팔면 소위 말하는 깡통과 대박이 여기에서 일어나기가 쉽지만 실제로 그 깡통과 대박이 잘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물은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에너지가 부딪혀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우량주들의 평균값, 즉 코스피 200 종목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처럼 하루에 15%씩 등락을 하는 게 아니고 극단적인 상황이 없는 한 선물 상한가 1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드물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극단적인 깡통이 자는 경우는 아니지만 역시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누적적으로 손실이 크게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선물은 그러면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 현재 이 지수가 89.5지만 이걸 100으로 가정을 합니다. 계산의 편의상. 그러면 내가 100포인트짜리 선물 한 계약을 일단은 나는 샀습니다. 몇 계약을 사느냐? 2계약을 삽니다. 2계약을 사는데 나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2계약을 오늘 매도를 삽니다. 선물 HTS 주문을 눌러보면 선물 주문창을 이렇게 눌러보면 선물 주문창에 몇 월물을 주문할 것이냐라는 표시가 나오고, 그러면 현재는 3월물이 이걸물이니까 근월물이니까 3월물을 표시를 하고,
그 사면물을 클릭한 다음에 매수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 물으면 파는 쪽에 걷는 사람은 매도를 클릭을 하고 그것을 몇 계약을 살 것이냐 계약수를 클릭을 하면 매수 매도가 끝납니다. 선물은. 다음에 실제 리얼 트레이딩을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자 그러면 현재 두 계약을 나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현재 지금 100포인트인데 나는 더 추가 하락한다 분명히. 그러면 떨어지는 쪽에 선물을 매도를 걸었다. 걸었는데 돈은 얼마가 드느냐. 현재 100포인트이고 한 포인트당 우리가 선물을 얼마나 그랬습니까? 50만원이다. 그런데 이거를 100포인트짜리가 50만원이니까 한 개 5천만원짜리가 되는데 이것을 두 계약을 나는 매도를 했고 두 계약을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1억 원이 되고 실제로 내가 이걸 사는데 필요한 돈은 0.15, 즉 15%만 하면 이것을 인도할 수 있으니까 약 1,500만 원을 지불했다. 즉 내 계좌에서 1,500만 원이 지출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 100짜리 선물 두 계약 매도가 나는 지금 현재 체결돼서 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 계좌에 단돈 1,500만 원으로 이거를 만약에 현재 샀는데 이것은 현물 인수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증권회사에서 이 계약을 지금 현재스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선물 매도를 100포인트짜리를 두 계약을 지금 매도 주문을 냈고 제가 모르는 누군가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 두 계약을 매수를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항상 1대1로 대응이 됐습니다. 그럼 이 매수한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은 반대로 제가 주가가 100포인트를 샀어 이것이 만약에 90포인트까지 하락을 해준다면 만약에 나는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100포인트에서 매도를 했는데 실제로 90포인트가 되면 나는 10포인트의 만큼의 떨어지는 쪽에 맞힌 거니까 10포인트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두 계약은 얼마냐? 바로 1,000만원의 이익을 바로 나는 봐왔다. 이런 결과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50만원짜리 계약을 10포인트의 덕을 보았으니 500만원이 되고 그것을 두 계약을 샀으니 1,000만원을 벌었는데 그러면 나는 분명히 불과 1,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주가지수 100을 선물을 매도를 해서 실제로 이것이 90이 딱 돼버리면 이 10포인트에서 차이만큼의 내 원금 1,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나는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큰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을 매수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절단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0포인트에서 누군가 이것을 매수를 했을 테니 이 사람은 오르는 쪽에 걸었다는 뜻이 되는데 선물을 매수했다는 것은 그럼 이 사람은 매수를 했는데 90이 됐으니까 10포인트만큼의 손실이 났고 이 손실 났는 폭은 어디로 갔느냐? 이 사람이 잃은 돈은 고스란히 나에게 1,000만원이 입금이 됐다. 선물 계좌가 계속 정산이 되면서 내 계좌에 1,0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이 100포인트를 매수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도 단돈 1,500만원밖에 지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나는 1,500만원으로 선물 100포인트를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냈기에 망정이지 1,000만원 입금이 됐는데 이 매수한 사람은 1,500만원으로 두 계약을 매수했는데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나한테 만약에 1,000만원을 지금 물어줬는데 다행히 500만원이 남았으니 아직은 괜찮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거꾸로 100포인트가 선물 지수가 80포인트가 되면 어떡하느냐. 이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 80포인트가 돼버리면 어떡하느냐. 나는 20포인트에 덕을 보게 되니까 즉 100이 내가 매도해서 100이 됐을 경우를 생각하면 20포인트에 나는 덕이고 매수한 사람은 20포인트에 손실이 되는데 20포인트라면 바로 20점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두 계약은 2,000만원의 수익이 나는 났고 나는 그러면 1,5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만원을 벌었는데 이 사람은 2,000만원을 잃었는데 이 사람은 계좌에는 1,5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1,500만원으로 매수를 했고 나도 1,500만원으로 매도를 해서 본 사람이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더 들어서 3,500만원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아니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될 사람인데 단돈 1,500만원으로 샀으니 2,000만원을 어디서 물어내느냐. 여기서 바로 계약 불이행의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만약에 갑자기 주가가 그럼 팍 급락해 버리면 어떡하느냐.
선물이 10% 상한가니까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빛나야 되니 광 터뜨려가지고 선물 지수가 90이 돼버렸다. 이 사람 잔고 5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 한가 더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못 물어줍니다. 이런 계약 불이행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선물을 매수를 하건 매도를 하건 내가 증거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2계약을 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 원으로 겨우 샀다. 다음날 주가가 조금 하락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10% 정도, 만약 큰 포인트 하락해서 증거금이 그 다음날 더 떨어지면 모자라겠다 싶으면 선물증권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저씨, 지금 내일 주가가 더 떨어지면 이거는 깡통 계좌가 되기 때문에 아저씨가 매도를 했는데 매수한 사람한테 줄 돈이 없으니 오늘 중으로 이 돈을 12시까지 빨리,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전화가 와서 오늘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오늘 떨어지자마자 바로 전화가 옵니다. 왜냐? 계좌를 꽉 채워서 샀으니까. 떨어지면 내일 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증권에서 전화해서 내일 오전 12시까지 내일 이길 12시까지 돈을 추가 계산해서 즉 내일 하한가 맞더라도 저 사람에게 물어줄 수 있는 점수폭만큼의 돈을 더 계좌에 넣어주세요. 안 넣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것을 반대 매매해가지고 하한가에 매도를 해버리겠습니다. 선물을. 이것을 바로 마진콜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진콜이 나중에 선물 매매할 때 이용하는 역이용 전략으로 활용되는데 마진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항상 계좌가 이렇게 빡빡하면 그날 이 사람 판 사람과 산 사람의 계좌를 서로 정산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오늘 버렸구나 계좌를 이만큼 넣고 당신 손해봤으니까 빼고 넣고 빼고 하면서 정산해 나가면서 맞춰줘야지 이걸 만기일까지 100포인트에서 산 사람과 100포인트에서 판 사람이 만기일에 50이 돼버리면 매도한 사람은 2배를 벌고 매수한 사람은 절단 났는데 지금 2배도 아니죠. 2배 꼬박이 5배니까 10배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만기일까지 둬가지고 그나마 만기일이 3개월에 접어놨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기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 끌고 가고 싶으면 한쪽에서 포지션 줄 잘못 쓴 사람은 계속 돈을 집어넣어라. 계속.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100포인트에서 선물을 나는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100포인트짜리 매수를 했는데 이게 50포인트까지 만기일에 왔다. 그래도 미련하게 내가 50포인트가 될 때까지 이걸 들고 있느냐? 가능하다. 다만 떨어지는 만큼 매일 마진콜 내지 않기 위해서 매일 몇천만 원씩 매일매일 돈을 내야 된다. 대신 이것을 매도한 사람은 매일매일 계좌에 돈이 들어온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기일이 딱 되면 선물은 마지막 만기일이 딱 되면 두 번째 목요일 날 2시 50분에 딱 만기일이 딱 마감이 딱 되면 이 마감 지수에 맞춰서 산 사람과 판 사람이 마감 지수에 딱 맞춰서 그때는 서로 정산해서 마진콜이고 뭐고도 없이 정산을 해서 계좌를 제로로 만들고 요 전날까지 있었던 계좌 포인트는 없던 걸로 하고 이제는 이것은 가상의 수치였을 뿐이니까 주권이 아니었으니까 이것은 없던 걸로 하고 돈을 땅땅 정산해버리고 다음 이걸물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걸물 거래는 이미 그전부터 하고 있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선물 3월물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원래 선물의 개념은 뭐냐면 밭대기를 하듯이 미리 돈을 주고 사서 만기일이 되면 그 물건을 내가 인수하는 것이 선물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밭을 살 때 그 밭에서 나는 살 몇가마는 내가 가져가는 것 이것이 선물의 개념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의 정산 돈으로 주고받는 결제를 하지 않고 만약에 정말 코스피 200 지수를 지금 사고 판 거니까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만큼을 주고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코스피 100에서 선물지수 100과 100에서 산 사람과 매수한 사람과 매도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이 50이 되어버리면 50이 떨어졌으니까 50이 되어버리면 이 100에서 매수했던 사람은 이 차액만큼을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빌려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주식이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로 상승을 해버리면 매수한 사람이 100포인트를 수익을 냈으면 이 매도한 사람이 이 100포인트에 해당하는 코스피 200만큼의 종목을 200종목의 주식을 다 사가지고 그것도 코스피 점수로 몇 점이 올라갈 만큼의
종목을 다 주식을 사가지고 한 보따리 200종목의 주식을 삼성전자 10주, 뭐 삼성중공 100주, 국민은행 25주 뭐 이런 식으로 사서 이 사람 계좌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선물이라는 것은 그렇죠. 즉 선물이라는 것은 밭대기식으로 언제 몇 월 며칠에 얼마에 이것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이 상품 선물이라면 금융 선물은 숫자상으로만 계산을 하고 마지막 날에 돈으로 주고받고 끝내자. 이것이 바로 선물의 개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선물 시장도 지금처럼 매수 매도를 해서 우리는 보통 계좌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선물 계좌를 우리가 처음에 개설하면 정권사에 따라서는 약 500만 원 정도를 입금을 하면 일단 계좌는 개설을 하고 500만 원 이상 이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앞서 말한 대로 한 계약을 사고 싶으면 현재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 곱하기 한 계약이면 50만 원에 뭐 한 계약이다 그러면 최소 지금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곱하기 15%는 750만 원이 돼야 되니까 계좌는 500만 원 되면 열 수 있지만 내가 500만 원 주고 계좌를 열었다 하더라도 선물을 한 계약도 현재로서는 사고 팔 수가 없다. 왜? 코스피 지수가 이미 지금 90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60대는 시절이었다면 60 곱하기 50만 원 곱하기 0.15는 즉 65, 30 곱하기 0.15는 우리가 약 한 400만 원 정도만 하면 한 계약을 살 수 있으니까 이때는 코스피 지수 60%일 때는 우리는 500만 원 선물 계좌 개설해서 이걸로 바로 한 계약을 사고 팔 수 있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 90일 때는 이것은 안 되고 750만 원을 넣어야 한 계약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선물을 매수 매도하는 선물 매수 매도의 가장 기본적인 바운다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봐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좌를 꼭 하고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한 강좌로 넘어가도록